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변동성 이후에 횡보장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의 인사이트들 함께합니다. 오늘은 오즈 파트너스의 장하주 팀장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다양한 내용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 이야기만 하지? 왜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했고 또 솔라나도 나름 잘 가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왜 비트코인 이야기만 할지 저희가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진을 보시면 그런 질문이 한 방에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시가총액을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인데 왼쪽에 떡하니 있는 게 이제 주황색 볼링공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무려 2조 달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볼링핀들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그려놨습니다. 살펴보시면 뭐 이더리움, 테더, 그리고 솔라나 각종 모든 알트코인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만 지금 살펴보시면 비트코인 하나가 전체 알트코인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당연히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 합쳐봐야 지금 알트코인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1조 달러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우리 코인계 태양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안 갈 정도로 시가총액이 무섭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심지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전체 자산군의 무려 5위까지 한번 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가는 곳이 이 자산군에서 제가 신뢰가 가는 곳이다, 검증이 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암호화폐 시장 이꼴 비트코인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누가 사고 있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얼마만큼의 물량을 사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격을 정하는 건 제가 늘 돈이 많은 사람들, 기관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중에서도 세력 기관, 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ETF 물량이 정말 매일 확인을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타는 개인들도 아니고 그리고 돈이 많은 세력들인데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연기금, 헤지펀드, 패밀리 오피스 같은 진짜 큰 손들이 계속해서 ETF 유입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물 ETF 보유량인데 작년 초부터 ETF가 승인이 될 때만 하더라도 75만 개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무려 137만 개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가 아니라 비트코인 전체 발행량의 7%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기 보유, 그만큼 이렇게 기관들이 ETF 물량을 많이 받아내고 있다는 거는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코인 중 상당수가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 공급된 물량이 락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수요가 지속이 됐을 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ETF 유입량은 단순히 기관들이 산다라는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장기 보유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통 ETF라고 하면은 결국에 개인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주시지만 실제로 ETF를 매수하고 있는 이 우리네 주소들을 추적해 보면 웰스파고라든지 모건 스탠리, 뱅가드, 블랙록 같은 이런 굉장히 큰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객들 자산 배분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금 대신에 일부 비트코인을 자산 보고서에 편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투자 금지였던 은행들조차도 지금 이젠 고객들에게 권유를 하고 있고 완전히 입장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수적인 투자자들이라도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리밸런싱 축적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지금 누가 비트코인을 사고 있느냐, ETF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들이 실제로 ETF 자금 유입량이 많아지고 있다면 그만큼 시장은 얼마나 활기를 띠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그냥 묻어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거래량이 활발하게 터져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이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거래량도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모든 거래소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 거래소 기준으로 집계된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 차트입니다. 차트 보시면 중간중간 구간들이 굉장히 스파이크 튄 구간들이 눈에 띄는데 작년 말에 이제 대선 직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굉장히 이 거래량이 죽었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거래량이 조금씩 다시 늘고 있습니다. 사실 거래량이 많아졌다라는 건 우리가 단순히 매수자가 많아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시에 붙고 있어도 이 거래량의 스파이크 구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ETF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돈들이 단순히 지금 장기 보유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거래소에서도 지금 많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이런 거래량 회복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최근에 한국 업비트 거래소에서도 거래량이 굉장히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미국 코인베이스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이 6개월 만에 최고치라는 뉴스가 뜨기도 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정받았던 구간에서도 우리가 거래량이 터지곤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정이 왔을 때 세력이 매수하는 거래량이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를 때 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조정이 나올 때 산다는 거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던지지만 기관들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조금 지속될 수 있는 거래량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래량은 막상 살아나긴 했는데 마음에 와닿는 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아직 올라가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지금 거래량부터 가격 전에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ETF에 관한 자금 유입 그리고 현물 거래량까지 시장의 큰 흐름이 다시 중심을 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죠. 하지만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또 우리 시장이 만족할 만한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다라고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알트코인이 기술이나 유행을 주도할 수 있어도 시장의 구조적인 기반은 결국 비트코인이 쥐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는 투자 심리도 많이 회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 심리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정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는 게 인간 지표 또 투자 심리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은 가격면을 떠나서 시장이 담고 있는 감정의 수치, 시장의 감정 심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이 시장에 좋은 뉴스가 쏟아지더라도 사람들이 무섭다라고 느끼게 되면은 가격적인 면에서 반등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시장에 별다른 이슈가 없더라도 만약에 사람들이 이 구간을 놓치면 지금 매수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호재가 악재가 되고 악재가 호재가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차트는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감정의 흐름을 수치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뭐 공포 탐욕 지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완전 강하게 뚫어줬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 감정 수치, 이 공포 탐욕 수치가 70점 위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그리고 세로축은 심리의 강도다. 이 아래쪽에 이 빨간색 사각형 구간을 보시면 되겠는데 작년 말만 하더라도 굉장히 하반기, 이제 대선 직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공포 구간이 깊게 있었고 그 이후에 가격 상승과 함께 중립적인 구간으로 돌아섰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탐욕 구간에 다시 접어들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지나친 과열 구간까지는 오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중립에서 살짝 위쪽으로 올라간 약간의 탐욕 단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가 딱 적당하게 기대감이 커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흔히 말하는 초기 불장 시그널에서 이렇게 감정의 수치가 50점 위에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심리를 보여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로 들면 미국의 뭐 코인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립토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번 불장은 기존의 뭐 알트코인 불장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비트코인 주도장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실 이번 사이클에서 가는 놈이 더 가고 무거운 놈이 더 많이 간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오를 수 있는 오메가 캔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조금 오르고 나서 약간의 횡보 구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버스에 못 타게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조정 구간을 주지 않고 한 방에 올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관점을 열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감정 수치가 올라왔을 때는 가격이 순식간에 이렇게 오메가 캔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다시 살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런 감정의 회복이야말로 앞으로의 가격 흐름을 설명을 해줄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저는 매일 아침마다 공포 점수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게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성격도 다 다르지만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고 횡보를 하고 있을 때 과연 고래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고래 투자자들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정말 수만 개 들고 있는 고래 투자자들의 움직임인데 진짜 큰 손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고래를 나눠봤는데 이 노랑 색깔로 크게 칠해진 부분이 올드 웨일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장에 오래 남아 있었던 큰 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오른쪽에 분홍 색깔 구근이 신규 웨일, 이제 뉴 웨일, 뉴비라고 하죠. 이 신규 고래들의 축적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3년도, 24년도에 비트코인이 긴 횡보장에서 약간씩 올라가고 있을 때 실제로 기존의 고래들도 물량을 조금씩 줄여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유입이 딱히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었죠. 특히나 이 올드 웨일스보다 신규 고래들이 굉장히 급하게 축적하는 구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단순히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보기보다도 신규 고래들의 증가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에 대한 믿음이 지금 없으면 이렇게 급격하게 수만 개의 비트코인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산 배분을 고민하는 기관급 투자자들의 큰 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새롭게 이 뉴비들의 활동이 또 한 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블랙록이라든지 뭐 피델리티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뭐 관련한 ETF 발행사들이 직접 지갑을 주소를 연결을 해서 고래 지갑에 포함이 됐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ETF 자금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관들의 개인적인 지갑까지 지갑을 연동시켰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관들의 ETF를 통해서 사는 전략뿐만이 아니라 기관들의 이런 자산 배분에 있어서 직접 보관 전략까지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비트코인이 최근에 약간의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도 올드 웨일스마저도 지금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그냥 축적 구간이 약간 횡보장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둘 다 쌓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이 앞으로 좀 긍정적인 이야기만 제가 많이 해드리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방향성을 두 개 정도 고려를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최근 시장이 오른 게 단기 고점 신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고래와 리테일 투자자,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을 비교를 한 그래프예요. 최근 30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소액 투자자들의 거래소의 유입량이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하늘색 부분이 리테일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래쪽에 진한 부분이 굉장히 비트코인의 고래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살펴보시면 신규 투자자들, 이 리테일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150억 달러 규모가 유입이 됐고요. 반면 우리가 고래라고 불리는 이 고래 큰손들의 유입량은 급격하게 감소를 했죠.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반등을 했습니다. 이걸 분석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설을 했는데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를 했다. 그리고 고래들의 매수세는 상대적으로 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승세가 다소 어떻게 보면은 좀 감정적인 반등이었고 그리고 그만큼 단기적인 고점 부근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아래로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바이낸스 고래들의 지갑 움직임을 함께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얼마만큼 빠져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유입이 되고 있는지 한번 그래프를 들고 왔어요. 이걸 딱 보시면 요즘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주 동안 5월 초 들어서면서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빠져나갔어요. 아래쪽으로 제가 빨간 색깔 사각형 구간을 그려왔는데 실제로 바이낸스 비트코인 순 유출량이 지금 거의 작년 4월부터 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씩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수천 개 단위로 훅훅 빠져나갔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스파이크 구간이 튄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유출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부정적으로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빠졌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옮겼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지갑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옮기긴 하지만 지갑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장기 보유 목적으로 많이 두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유출됐을 때는 매도 물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갑으로 옮겨진 유출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시장의 유통 공급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반등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물량에 나간 일부 같은 경우에는 고래들이 콜드월렛 지갑으로 옮긴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지금 단기 고점일 가능성인 방면을 보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보지 말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록 IBIT ETF에서도 지금 굉장히 개인 지갑으로 많이 옮겨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유출 흐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4월 말부터 지금까지 넷플로우가 지금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갈래 온체인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헷갈리게 하고자가 아니라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를 보다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저도 막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으니까 자꾸 긍정적인 신호만 보려고 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막 배어장 사이클의 온체인 데이터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이런 휩소를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다방면을 열어두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매매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온체인 지표들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고 투자 심리 자체는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게 좀 확인됩니다. 고래들 축적은 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장기적인 시장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참여자들이 우리 시장에 참 많아졌죠. 그런 뷰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이낸스 거래소 쪽으로에 관한 비트코인 순 유출도 포착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코인베이스 쪽으로의 급격한 순 유출도 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점점 기반이 좀 강해진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기관들의 움직임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기관들도 참 많은데 기관들의 움직임은 최근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가장 큰 손이라고 한다면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뭐 치아까지 뽑아서 비트코인을 사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치아가 빠진 세일러의 밈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들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마이클 세일러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한번 매수를 했습니다. 적당한 개수가 아니라 무려 13,390개 대량 매수를 했는데 개당 평균 단가가 99,000달러로 저희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총액으로만 따져도 지금 1조 8천억 넘게 매수를 했다는 건데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SNS에 벌써 당당하게 공개를 했어요.
우리는 이번에도 비트코인을 샀고 나는 수익이 벌써 15.5%가 났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지금 자랑이 아니라 정말 비트맥시의 최강자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신념을 정말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지 어떻게 보면은 주식회사고 그리고 주주들 눈치도 봐야 하고 리스크도 굉장히 감수를 해야 하는 회사에서 셀러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 전략에서 달러를 줄이고 디달러제이션 현상을 보이면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신념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이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인플레이션 방어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으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바꿨고요. 그리고 회사의 이미지도 완전히 바뀌어냈고 원래 스트래티지 회사가 예전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름이었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회사였거든요. 지금은 완전하게 비트코인 회사로 알고 있죠. 세일러의 기업 자산 전략이 지금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여주는 게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트래티지가 이 매수 내용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정식 공시를 내렸습니다. 이 문서가 바로 Form 8K라는 문서인데 쉽게 말해서 미국 내 상장 기업들은 중대한 기업을 했을 때 의무적으로 SEC에 제출을 해야 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비트코인을 내가 13,000개를 샀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니라 이건 이번에 회사의 공식 결정이었고 또 주주들에게도 책임 있게 알리는 어떻게 보면은 경영 판단을 보고서를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하는 매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이 돈 벌려고 하는 매수가 아니라 회사의 자금 운용 전략이고 주주들에게도 책임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감시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용을 간단히 읽어드리면 회사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장기 자산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는 더 살 수 있다라는 계획을 밝혔고 그리고 이 포지션은 단기 매각 계획이 전혀 없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뜻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그럼 이렇게까지 위험한 자산을 기업 자금으로 계속 들고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자산인데 이렇게 지금 스트래티지가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그런 탈중앙화가 희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세일러가 지금 어떻게 만든 이 첫 번째 단추가 다른 기업들에게는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저희가 궁금해지는 게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사고 있는 걸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놀랍게도 당연히 그러진 않겠죠. 살펴본다면 최근만 하더라도 누군가는 팔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을 줄인 쪽과 늘린 쪽이 확연하게 보이는데 먼저 개인 투자자들 오른쪽에 보시면 이 리테일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24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을 줄였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15만 7천 개를 사들였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개인들이랑 기관이랑 반대로 팔았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장의 주체가 완전하게 변하고 있지만 사실 개인들의 자금은 나가고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고래들은 축적하고 개인들은 물량을 떠넘기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유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심리와 거래량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흐름들이 비트코인을 사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신호를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적인 또 스트래티지의 물량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기관 투자자의 물량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급은 참 단단한 또 크립토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는데요. 팀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뉴스룸 오늘 다양한 인사이트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시장 자체는 수급적으로는 우리가 또 문제될 게 없어 보일 만큼 큰 손들의 움직임은 확인해 볼 수 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시장 모멘텀이 시급한 것 같은데요. 그에 따른 시장의 전략들도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룸은요.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